코로나19에 뚫린 북한 상황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. 평양을 중심으로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는데 이거 북한이 수습할 수 있을까요? 코로나19 사망자도 이미 나왔습니다. 북한 발표를 보면요. 지금까지 열이 나는 사람 중 6명이 숨졌는데 그중 1명이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였다고 했습니다. 확진 여부까지 알 수는 없지만 격리나 치료받는 환자는 18만 명을 넘겼다고 전했고 12일 하루 동안에는 전국 18,000명 이상이 새로 발열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. 북한 의료 시스템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환자 발생 수준과 비교하는 건 무리고요. 북한이 환자 발생을 인정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이미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겠습니다. 지난달 말부터 전국의 열병 환자가 35만 명이나 나왔다고 하니까 코로나19 발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커 보입니다. 김정은 총비서가 이틀 연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. 먼저 지역별로 철저하게 봉쇄하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특정한 몇몇 도시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이 전부 다 문을 닫아 걸라고 했습니다. 북한의 그간 방역 조치를 보면 사람이든 물자든 쉽게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사업 단위나 생활 단위별로 격폐하라고 했습니다. 따로따로 딱 분리된 채 지내라는 겁니다. 이 공장은 이 공장 사람끼리, 저 농장은 저 농장 사람들끼리만 지내고 서로 오가지 말라는 얘기죠. 결국은 이 고강도 봉쇄로 대응하겠다는 얘기라서 중국식 제로 코로나 정책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북한처럼 통제되는 사회가 단기적으로 방역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. 이동의 자유가 원래도 없는 곳이니까 이걸 틀어막는 게 우리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. 정말 극단적으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린다.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까지도 가능하겠죠. 그런데 북한이 방역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경제사업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. 김정은 총비서가 대형 건설 사업들은 차질 없이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. 그런데 이런 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러면 또 확산 위험이 있는 거죠. 여기에 북한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내기 전투까지 시작이 돼서 녹록한 여건은 절대 아닙니다. 그런데 발열 증상만 확인했지 감염 규모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. 무증상 환자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말 박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앞으로 몇 주간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고요. 또 북한이 발열 환자 35만 명 가운데 16만 명은 완치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도 관건이 될 겁니다.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었던 건 백신 접종률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잖아요. 북한은 백신 접종률 공식적으로 0%입니다. 치료제도 물론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 일이 사실 더 우려스러운 거기도 하고요. 북한이 공개적으로 보도를 한 걸 두고 국제사회 지원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. 그런데 봉쇄, 격폐 이런 걸 강조했다는 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. 백신이나 치료제를 받으려면 다시 문을 열어야 하고요. 국제기구처럼 북한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모니터링 요원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. 북한으로선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할 소지도 큽니다. 결국은 당분간의 확산세와 북한의 통제 능력이 북한 다음 대응을 결정할 변수가 될 겁니다.